요즘은 물적 분할이 시장 트렌드에선 악재로 작용하는 듯 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물적 분할 행보를 밟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모빌리는 이런 분들께 적절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분할해서 당황하신 분,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SK이노베이션의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싶으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물적 분할에 대한 증권사의 시선 확인해 보고요. 컨퍼런스 콜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주주들을 어떻게 달랬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총 체크해 봅니다. 8월 4일 SK이노베이션에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3년 만에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배터리 덕분은 아니었고요. 배터리는 적자폭을 그치는 수준에 머물렀고 아직까지는 사업 부분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정유화학 덕분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들 실적 발표 기다리는 눈치는 아니었죠. 배터리 사업 분할 일정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듣고 싶었잖아요. 구체화가 됐습니다. 배터리와 석유 개발 두 가지를 분할을 하겠다고 하고 디데이는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른 시점이라 놀랐다는 후문도 있어요. 자, 아무튼 분할될 가칭 SK배터리는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와 ESS 사업 등을 맡게 되고요. SKEMP는 석유 개발 생산이나 탐사, 그리고 요즘 핫한 탄소 포집 저장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딱 들었을 때 사업 내용이 우심실, 좌심실 같달까요? 핵심 사업, 심장과도 같은 사업을 이렇게 도려낸다면 SK이노베이션은 뭘 맞냐? 연구개발, 사업개발, M&A로 친환경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물론 폐배터리 사업이나 로봇, 플라잉카에 적용될 배터리 사업까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만 보유자가 아니어도 느낌 오시죠? 신성장 동력 좀 먼 미래 같기도 하고 단순 지주사로 전락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SK배터리나 SKEMP가 혹시 일정은 없지만 상장마저 해버린다면 주주 입장에선 반가운 이벤트는 아닐 것 같은데요. 기존 SK이노베이션 보유자들 성장의 과실을 오롯이 누리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때문일까요? 회사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분사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3위로 도약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려면 배터리 생산을 늘려야 한다. 지금은 생산 능력이 40기가와트시밖에 안 되지만 약 10년 후에는 공장 증설을 통해 500기가와트시로 확대하고 싶다. 그러려면 돈이 5년 동안 18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배터리 분사가 그 첫 단추가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 사업 분사를 해야 만년 경쟁사 대비 저평가받았던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않겠냐라는 입장이었고요. 아직 일정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IPO라든지 M&A를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돈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회사 입장이고요. 증권사의 시선은 어떨까요? KB증권은 앞으로 2, 3년간 어떻게든 이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물적 분할은 모 회사 SK이노베이션의 지원 아래 SK배터리가 마음 좀 편하게 증설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BNK투자증권 역시 이미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후발주자라는 이유로 과소평가가 되어 있었는데 수주 잔고가 보여주는 성장성을 따져봤을 때 분할을 한다 치더라도 저평가다라고 결론을 냈고요. 한화투자증권도 하반기부터 포드의 F150이나 현대차의 아이오닉5 배터리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을 포인트로 들면서 흔들림 없는 목표가 3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시선도 있어요.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인데요. 투자 포인트가 하나씩 삭제되는 중이라면서 투자 의견도 목표가도 하향시켰습니다. 지분율 희석과 지주사 할인을 이유로 든 건데요. SK이노베이션이 비전을 보여주긴 했지만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동종업계 다른 기업은 어떻겠냐면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매력도 반감에 극복할 절체절명의 핵심적인 전략을 내놓기 전까진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27만 원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SK이노베이션을 두고 증권사들의 엇갈리는 시선 양쪽의 입장을 들려드렸는데요.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보너스 나갑니다.
어떤 요인들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이끌어내는가, 또 정책들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가를 다뤘다면 저 말고 다른 고수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태도의 문제, 종목을 고르는 방법, 또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책 한 권만 열심히 파시더라도 투자의 세계에서 아주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는 되리라 기대하며 만들었습니다. 제가 쓴 부분은요, 크게 보면은 세계 경제 성장축,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도 아시아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는 밝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큰 흐름인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로 연관되어 있는 투자의 신세계라는 주제로 엮여져 있는 그러한 좀 색다른 책? 독자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하면 또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좀 제일 잘하는 게, 저는 어쨌든 뭐 산업이나 다양한 산업이나 이제 기업들을 많이 공부를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SK이노베이션의 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흑기사, 자회사 SKI테크놀로지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SK전지 분리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주식 히스토리를 살짝 들려드리자면 81조가 넘는 역대급 청약 자금이 몰렸긴 한데 상장 대박을 칠 거란 예상과 달리 따상 아닌 하한가를 간신히 피하면서 장을 마쳤던 첫날이 있습니다. 그러던 SKI테크놀로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장 첫날 가격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수급에 있었습니다. 7월에 무서울 정도로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는 와중에 외국인이 SKI테크놀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삼성 SDI를 제치고 2위로요. 성장성을 높게 점쳤기 때문일까요? SKI테크놀로지는 공장 증설을 통해 2025년까지 리튬이온 전지 분리막 생산 규모를 3배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캐파 증설은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를 일으켜 그동안 주가 발목을 잡았던 밸류에이션 부담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늘어나는 2차 전지 분리막 수요도 있고요. 특히 현지화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더라고요. 중국에서만 총 3단계 공장이 이미 지어졌거나 지어질 예정입니다. 1단계 공장은 작년에 생산을 시작했고 2단계 공장은 올해 4월에 개시했습니다. 1, 2단계 공장은 상업 가동을 시험하는 단계에 있고요. 매출액에 본격적으로 기여를 하려면 한 3분기 말 혹은 4분기 초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실적 숫자가 늘어날지 다음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3단계 공장은 2022년 1분기부터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거점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만 총 4단계 공장이 지어진 중입니다. 이미 1단계 공장은 다 지어져서 올해 상분기 생산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2023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3, 4단계 공장은 앞으로 2023년 4분기, 2024년 2분기에 생산 개시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SKI테크놀로지의 2분기 실적까지 점검해 드릴게요. 상장 이후의 첫 성적표였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4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3.3% 소폭 늘었고, 그래도 1분기와 비교해선 37%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회사는 1분기 만에 수익성이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 중국 공장 가동을 들더라고요. 중국 공장 이익률이 한국 공장의 이익률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풍부한 현금 창출 능력으로 공격적인 증설을 잘 이뤄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분리막 시장도 공급 부족으로 프리미엄이 더욱 부과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중장기 호흡으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모빌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